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내년 3월에 우리 고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동포 사회도 벌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티브 리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장과 안녕하세요. 하원우 재외선거관님을 모시고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 저 시청자들이나 네네.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간단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주미대사관으로 파견 온 하언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네. 회장 스티브 리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그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러한 그 이벤트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한인 회장으로서 연합회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뿌듯합니다. 네. 저희가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를 네.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희 동포 일도 하지만 네. 한국 모국의 일도 하자는 데 뜻이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선관위 행사를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뿌듯한 일이고요.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행사도 네네. 행사지만 한국의 모국 투표를 위해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 선거관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 네네. 예, 이번에 이제 재외선거가 시작된 지가 거의 한 10년째가 돼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 대선이 몇 번째인지 알고 계세요?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네네. 총선까지 하면 거의 한 6, 7번이 네, 6, 7번. 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대선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대통령 선거인데요. 네네. 전반적인 일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줘요. 예, 일단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후보자가 등록되는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후보자는 내년 2월 13일, 14일 양일간 등록이 되고요. 네네. 15일부터 이제 선거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입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한국의 우리 조국에서 볼 적에 이제 그런 일정인데 네네. 재외 선거는 좀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그 투표를 하고 한국의 선거일에 맞춰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다른데요. 네네. 네, 여기서는 일단 그 재외 투표 기간은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투표를 하시기 위해서는 한국과 달리 사전에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등록 기간이 이제 재외 선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월 8일까지 네네. 그리고 국외부재자는 오늘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 참여는 우리 동포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워싱턴 지구 한인 연합회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이 연합회 회원들 중에는 뭐 시민권자도 있겠지만 영주권자도 많고 또 유학생 상사원도 많이 있거든요. 연합회 입장에서 이번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특별히 활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네. 그저 재외선거인이 사는 일을 무조건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만 가지고 있고요. 그 대신 확실한 것은 네네. 아무래도 워싱턴 지역 동포 사회 투표율이 네네. 이 지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할 말이 있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투표로 네네.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나오셔서 투표 좀 해주시고 네. 투표를 하기 싫으시다면 네. 등록이라도 해주셔야지. 네네. 등록이 누가 얼만큼 등록이 돼 있는 거에 따라서 목소리도 대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에서는 이 지역도 11월 2일 날 투표가 있죠. 네네. 내년 대통령 한국 대통령 투표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행사에서는 모든 힘을 써서라도 동포들한테 소개하고 네. 참여 부탁드리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많은 워싱턴 지역에 많은 단체 한인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는 워싱턴 DC 뭐 미국의 수도 세계의 정치 수도에 있다는 막 자부심을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본국의 선거도 워싱턴 지역이 LA나 뉴욕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걸 이렇게 꼭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특별하다 하기보다는 네네. 그냥 저희가 시민으로서 네. 저희 권리도 되지만 또 저희 책임감이 되니까 그렇죠. 한 표 한 표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하 선거관께서는 이제 그 우리 저 조국에서 하는 선거와 달리 미국에는 지역이 굉장히 광활하고 넓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동포들이 그 투표소 네네. 관련 불만이 많거든요. 이번 네네. 선거에는 어떻게 투표소가 좀 확대가 되나요? 아니면은 기존에처럼 이렇게 한 군데서 실시가 되나요? 일단 이제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불만들이 좀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네. 마음 같아서야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네. 좀 투표 참여하시기 쉽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법상 그 추정되는 재외 국민 수가 4만 명이 넘지 않으면 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네. 못했지만, 그때는 4만 명 이하로 그렇죠. 추정 선거인 네. 수가 나와서 추정 그 재외 동포 수가 나와서 네. 이곳 그 버지니아 한 곳만 설치를 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아직 통계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4만 명이 넘어간다면 버지니아 한 곳, 그리고 예전처럼 메릴랜드 한 곳,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는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어엿이 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내년 선거 때 투표소로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네, 구체적인 결정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그렇죠. 의결로 결정을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생각에는 한미과학센터보다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네네, 생각은 갖고 있는데 네네. 이게 확정은 아니고 위원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 버지니아 남쪽, 뭐 네네. 버지니아 비치, 페닌슐라 예.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4시간, 5시간 와야 되는 거리도 있거든요. 네네. 과연 그럼 우리 한인들이 네네. 투표하려고 네. 하루를 다 소모해서 왔다 갈 수가 있는지 네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희로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이제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오픈 투표 도입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아까 4만 명이었는데 그거를 네. 이제 뭐 2만 명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입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최대한 그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에 계신 또 이 동포분들께서 투표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사실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한인 연합 회장으로서 보실 적에 워싱턴 지역, 그러니까 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한인 그 본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한인 유권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확실하게 방금 질문하셨던 내용 저희가 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페닌슐라 지역도 그렇고 네. 조금 여기서 떨어진 지역 한인 회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요. 4시간, 5시간 오시기 힘든 분들은 한인애들끼리 같이 그 트랜스포테이션을 제공을 해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안은 저희가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우리 많은 동포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네네. 그 투표 방법이 지난번 대선과 동일한지 아니면 네네. 변경이 된 게 있는지 혹시 뭐 바뀐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일단 간단히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다만 장비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네. 좀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라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동포들이 물론 동포들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바빠서 이 구분을 잘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 재외 선거의 대상은 어떻게 돼요? 그럼? 대상이라고 하시면 예,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구분. 그러니까 뭐 네네. 유권 아니 저 영주권자, 뭐 네네. 유학생, 근데 이게 재외 선거와 뭐 이런 게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부재자 선거 이런 게?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재외 선거인 그리고 국외부재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네.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가 현재 유효하게 있으신 분이고요. 네.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는데 네. 이제 말소가 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이 유형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역구에도 투표할 수 있거나 지역구에 투표는 못하고 정당 투표만 할 수 있거나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국외 부재자 혹은 제외 선거인 어느 쪽에 속하셔도 모두 동일하게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맞서돼서도 네네.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시면 네네. 네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워싱턴 주민대사관에 나오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네, 되셨는데 네, 이 재외선거,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돼서 우리 동포들이 어떠한 그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보완해야 될 점. 가장 큰 보완 사항은 아까 이제 네. 저희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먼 곳에 있는 분들이 투표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투표소 설치라든지 아니면은 네. 우편 투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부랑 잘 얘기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도입이 됐을 때는 충분히 어떤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합회장님이 이제 보실 때 한국에서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많이 워싱턴에 오거든요. 제일 많이 예, 오는 그때마다 지역이죠. 우리 그 한인의 주체 동포 간담회라든가 뭐 일반인 주체 동포 이럴 때 보면은 뭐 재외 선거 관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그 시정 사항을 많이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그 건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 또 그분들 의도가 있어서 오시기 때문에 네. 이 선거에 관한 얘기를 드린다고 해도 네. 그분들이 변경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의견 드리는 것을 그쪽에서 변경해주고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분들 책임도 아니고 네. 그냥 말씀하셨듯이 이게 워싱턴 수도권 워싱턴이고 네네. 또 한국 분들도 지금 여기 많이 살고 네. 계시고 등록이 안 된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또 그분들은 또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도 돕고 선관위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많은 네. 분들이 투표를 해서 기자님 말씀대로 이 워싱턴이 좀 더 중요한 네. 위치적이고 중요한 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서 우리 워싱턴 이 지구도 좀 한국과도 좀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워싱턴이 네네. 전 세계 또 미주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최고의 투표율을 자랑하기 위해서 네. 유권자들에게 한번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하세요. 좋으신 말씀. 네. 그냥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기업의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 그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데 정치 같은 경우는 투표소에 오지 않는 유권자들은 보통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께서 투표소로 오셔서 투표를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재외동포분들께서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이 워싱턴 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투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합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유권자들에게. 할 말이 계시다면은 투표로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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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 뉴스는 서울 장로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부임을 축하하고요. 네, 부임 감사합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작년 3월에 팬데믹이 시작하는 시점에 네네. 부임해서 취임 예배를 지난 9월 19일 날 드렸는데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그 동포들에게, 우리 예. 한인들에게 부임 소감을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모두 사실 어려운 시기에 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본 교회나 또 지역 사회가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죠. 참 큰 도움이 되는 네네. 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우선 이제 시작하기 앞서 목사님이 누구신지 예. 좀 한번 알려주세요. 예. 저는 사실 신학대학원과 기본 목회를 한국에서 한 1세 목사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네. 제가 젊은 시절에 사실 이민을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네. 다 잊고 지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의 준비가 이 이민 사회와 이민 교회를 살리는데 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2016년 말에 네네. LA 사랑의 교회로 부임해서 부사역자 생활을 한 틈 하다가 작년 3월에 여기 서울 장로교회로 부임했습니다. 예, 이 서울 장로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 이제 동포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 목사님 조남가 예. 목사님이 이제 여기 워싱턴에 오셔가지고 예. 지금까지 느낀 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강선웅 목사입니다. 네. 사실 제가 팬데믹이 딱 나는 시점에 부임해서 네네. 이곳에 왔기 때문에 네. 팬데믹 전에 네. 이 워싱턴 지역 사회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사실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 지역 자체가 미국인들뿐 아니라 네네. 우리 한인 사회에 있어서도 예. 참 중요한 위치에 있고 네. 또 많은 입출입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네. 그런 사회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교인들은 물론 이제 동포들이 좀 궁금해할 텐데 그 네.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과 예, 부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역이 좀 궁금한데요. 예. 참 뭐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가 네, 미셔널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네, 네,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고 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과 지역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네. 중요하고 그런 또 사명을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해보니까 44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다 보니 저희들 교회 안에서 제가 먼저 건강하게 네, 네.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정리들을 해감과 동시에 이 지역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목양하고 싶습니다. 예, 이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를 이제 언제 하려고 결심을 하셨으며 예. 그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예. 저는 보통 뭐 흔히 말해서 모태 신앙이 아니고 네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신앙을 가졌고 네, 서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통해서 네, 신앙이 자라고 네, 또 사실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그때 받았는데 20대 중반쯤에 네, 네, 제가 모태 신앙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네, 계속 그 사명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30대 후반이 되어서 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해야 된다는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네.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이제 뭐 짧은 시간이 아닌 장시간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시고 계시는데요. 예.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즐거웠다든가 기뻤다든가 이런 게 예.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점도 있을 텐데 그걸 좀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있나요? 예, 저는 사실 뭐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 시절부터 네. 또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참 만남의 축복이 컸던 것 같습니다. 참 네.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 받기까지 평신도 시절에 좋은 믿음의 선후배들 네, 또 목회자가 되고 나서 우리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LA 사랑의 김기수 목사님 네. 같은 좋은 선배 목회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네, 정말 제 인생과 목회가 행복할 수 있는 네. 또 건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하나 질문은 또 뭐였죠? 아, 이제 그동안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 네. 뭐 사실은 어떤 상황적인 아쉬움보다는 네네. 제가 이제 좀 늦게 30대 후반에 네.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네, 네.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그게 아쉬웠던 네.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이제 마지막으로 예. 우리 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한인들에게 예.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참 뭐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고 지금 한인 사회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면서 아, 또 다른 어떤 기회와 네, 또 회복과 네, 비전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정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 잘 견디시면서 또 다른 좋은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문화의 계절을 맞아 수준 높은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학 교수 등 전문 음악가들로 구성된 단체 프로버체 워싱턴입니다. 그 관계자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본인이 누군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정세영입니다. 저는 Non-Profit Organization 프로버체 워싱턴의 회장으로 있고요.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카톨릭 유니버시티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 음악은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해줍니다. 네. 그래서 아마 훌륭한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을에 음악회를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단체는 지금 현재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네. 박사 출신 음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명의 성악가와 지금 현재는 2명의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단체를 설립할 때는 비영리 사실은 연주 장학단체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처음에 할 때는 성악가 4명과 피아니스트 1분이 시작했는데 네네. 저희가 이번에 그 편곡자를 네. 모셨어요. 아. 그래서 박사 출신이시고 지금 노바에 출강하고 있는 유장효 피아니스트를 모셨는데 그분이 편곡을 굉장히 잘하셔서 네. 이번에 제가 CD를 만들었는데 찬송가 편곡을 그분이 다 하셨어요. 와. 그래서 CD를 만들고 지금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네. 찬양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찬양 음악회로 통할 수가 있는 네, 거군요. 네, 네. 아, 그러면은 교회들을 순회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느 교회 어디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23일 10월 23일에 버지니아 네네. 장로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11월 20일에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에서 하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밤에 합니까? 아니면 네, 낮에? 지금 현재는 5시에 계획하고 오후 5시. 있습니다. 네. 그럼 버지니아 장로교회는 알렉산드리아? 네, 알렉산드리아 있고 네네.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는 엘리코시티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번엔 교회 음악을 위주로 이제 음악회를 하는데 네. 그래도 이 제목이라고 할까?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사실 이번 CD를 처음 이제 만들었는데 네. 저희는 사실 그 기독교나 찬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는 아닌데요. 네.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그래, 소침하셔서 힘들어했죠. 예, 그렇죠. 약간 찬양으로 힐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제 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볼륨 1을 이제 CD를 제작을 하면서 소제목은 이제 소울이라고 잡았고요. 아, 예, 예. 그냥 그리고 찬양 음악회 프로버체 찬양 음악회로 지금 제목은 아, 그러니까 이 팬데믹 19,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많은 우리 한인들이 네. 굉장히 침체돼 있고 네. 기분이 저하돼 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요즘 복음 성가도 많지만 네. 찬송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들으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찬송가를 네. 잘 편곡해서 이제 싱어들에 맞게 편곡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CD에 모았고 그리고 음악회 때는 사실 CD 양이 제가 12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보다 훨씬 많은 곡을 연주해야 돼서 좀 파퓰러한 성가도 같이 연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행사장에서 CD 판매도 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관객들에 그냥 무료로 나눠줍니까? 예, 사실 저희가 2019년에 창단 연주를 했을 때는요, 사실 저희가 한인 단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네.
사실 이 동네에 굉장히 음악가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대학교에서 티칭하시는 분들은 사실 몇 분 안 되세요. 물론이죠. 근데 이렇게 마침 저하고 오래전부터 이스트만에서 공부할 때부터 같이 알고 있었던 테너 진철민 교수가 네네. 미시간에서 티칭하다가 타우슨 유니버시티로 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카톨릭 대학에서 박사를 마쳤던 소프라노 노우나와 그리고 카운터 테너 피바디에서 공부한 김민상 카운터 테너가 넷이 연주를 같이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좀 좋은 일을 해보자. 아, 교수들끼리 모였으니까 네, 좋은 그렇죠.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젊은 성악가들 좀 정말 펀드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네네. 학생들에게 레슨도 해주고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예요. 그럼 그 동안에 이제 그 유능한 우리 그 음악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교육도 하고 장학금 네. 지원도 하는데 장학금 마련은 어떤 방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CD를 만들게 됐어요. 그 사실은 2019년에 연주가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됐었는데 작년에 다 캔슬이 돼서 그 펀드레이징 컨설트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게 다 캔슬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목적이 조금 스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CD를 판매하고 그리고 찬양 연주를 하면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좀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음악 장학 제도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이제 CD를 맞습니다. 판매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한인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죠? 부탁드립니다. 그 CD는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20불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12곡이 들어가 있는데, 네. 2곡은 이제 피아노 솔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10곡, 솔로 4곡씩 해서 8곡, 그리고 중창 2곡입니다. 그 이 프로보체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로보체라는 게 어떤 미닝, 어떤 의미의 이 이름입니까 이게? 사실은 보체라는 게 이탈리안으로 보이스라는 뜻이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프로페셔널이고 또 프로페서니까 또 이탈리안으로도 프로페소라 이랬어요. 네. 그래서 교수를 칭해서 프로와 네. 보체를 저희가 컴바인해서 원 월드로 예,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수준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 수준 있게 모든 거를 이렇게 잣대를 대다 보면은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간다는 게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우리 그냥 그런 전문 그 지식이 없더라도 일반인들이 함께 네. 어울릴 수가 있는지 그런 뭐 대책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연주 장학 단체라서 저희가 연주를 해서 저희한테 오는 베네핏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주를 해서 그거를 모금을 해서 이제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건 오페라 갈라였고요. 그래서 뭐 중창, 뭐 콜텟, 네. 아리아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찬양 컨셉이고요. 그래서 쉽게 더 다가오실 수 있게 찬양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10월 29일에 UMBC에서 네네. 그 UMBC 학생들에게 이제 마스터 클래스 하고 그리고 콘서트를 해요. 그때는 이제 아트송 네네. 해서 가곡, 뭐 슈베르트 가곡이라든지 뭐 프렌치 샹송, 뭐 다양하게 한국 경복궁 타령도 있고요. 네. 예, 그건 약간 에듀케이셔널한 컨셉으로 그럼 가고. 그때도 일반 우리 한인들이 좀 관람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으시고요. 저희가 트랜슬레이트하고 네. 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들으면 인조이 하실 만한 곡들을 많이 저희가 선정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제가 보기에는 참 엄청나게 우리 동포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재능과 네.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꼭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좀 폭넓은 좀 이런 오픈 뭐 음악회라든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제 그게 이제 성악을 전공하려는 네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저희가 어프로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풀리고 그러면 네. 사회가 조금 더 풀리고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연주 할 수 왜냐하면 있겠죠. 이렇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네.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일반 한인들 또 특히 어르신들도 엄청 심적인 위축 네. 또 앞에 그 어떤 진로 앞에 네. 변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많이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아,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에게 좀 우리가 이런 음악을 통해서 말 그대로 힐링을 네, 할 수 힐링 있는 음악. 그런 걸 좀 기회를 마련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어요? 네,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번에 그 두 번에 걸친 그 음악회 좀 프로그램을 네. 좀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네.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네. 일단 CD에 들어가는 곡은 내용은이 은총이버, 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굉장히 파퓰러한 찬송가가 들어 있고요. 네네. 이번 저희가 찬양음악회 때 연주할 곡목은 이제 솔로를 이제 한국 찬송가 편곡의 CD에 들어간 곡들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 복음성가들. 뭐 광야를 지나며라든지 그러면 이번에 CD에 들어간 것 중에 좀 우리 일반인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이 뭐예요? 예, 저희 중창이 4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리고 주의 사랑 비칠 때, 네. 그리고 좋으신 나의 주님 이렇게 그 파퓰러한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저희 다 자신 있습니다. 저요? 아니 좀 이렇게 뭐 피아노도 없지만 우리 이른 시청자들 위해서 아침이라. 한번 조금만 좀 보여주세요. 그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이게 갑자기 이게 시키셔서. 아닙니다. 이게 물론 뭐 음악회 가서 이제 네. 많은 한인들이 거기서 감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를 보여주셔야 우리 네. 그 시청자들이 가고 싶은 의욕이 생겨나지 않을까. 의욕이 네. 생기셔서. 네. 뭐 저는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두 음악회의 좀 특징이라면 어떤 특징을 꼽을 수 있어요? 특징이라면 저희 원래 취지가 이제 네. 장학 기금 마련이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힐링도 하시면서 네. 그리고 좋은 일도 하실 수 있는 네. 도네이션도 사실 받고요.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인조이 하실 수 있는 음악을 네. 만드는 우리 후진들이 그렇죠. 잘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게 네. 좀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프로보체 워싱턴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2019년에 설립됐고요. 네. 그때 이제 타워슨 대학 교수 테너 진철민 그리고 그리고 지금 노바에서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노우나 그리고 카운터 테너 김민상 이렇게 넷이 있고요.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티 교수로 있는 장원영 선생님이 피아노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2년째 네. 되고 있는데 이 단체를 운영하고 이끈다는 게 사실은
그냥 말로 되는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뭐 재정적이나 예. 후원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동안 그 단체를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왔어요? 예, 사실 좀 많이 힘들었고요. 네. 아,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옛날 CBS 사장이셨던 이인갑 장로님도 네네. 고문처럼 많은 방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시고, 아. 그리고 저희 또 이번에 웹 사이트 만들어준 웹마스터 하시는 분도 발런티어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에 저희 영상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네. 이제 그 미디어 담당하시는 분도 이제 자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무명으로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범동포 위안 차원에서 네. 그 무료 음악회를 한번 여셔가지고 네. 거기서 뜻있는 분들, 네. 독재가들의 네. 후원을 받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포 사회를 위한 어떤 봉사를 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네. 동참하는 사람에게 알려서 네. 좀 후원을 받는 네. 그러한 방법도 나쁘지 않겠는데? 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좋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코비드 때문에 큰 홀을 저희가 쓸 수도 없고, 예, 이게 제약이 많아서. 그럼 그 음악회에서는 뭐 이렇게 이번에는 주로 이제 찬송가 위주인데 네. 보통 때는 뭐 가곡, 그렇죠. 뭐 서양, 네, 뭐 그렇죠. 가곡, 네. 그리고 뭐 우리 한국 뭐 민요나 뭐 네. 가요도 뭐 포함이 됩니까? 네. 예, 저희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앞으로 다양하게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후원과 그러면은 이 반주는 그냥 오직 피아노 하나입니까? 아니면 예, 일단은 그렇고요. 네네. 예, 사실 저희가 작년 말에 계획된 연주는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하고 했고, 지금 여기서 라우든 심포니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가신 김영수 박사님이 네네. 사실 같이 조인하시게 되어 있었는데 캔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제 이래서 협력 내지는 참여를 하신다면은 네. 그게 오케스트라는 그럼 한인 위주로 구성이 된 건가 아니면 예,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냥 일반적인 non-profit art organization이었는데 지금 방향이 점점 한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한인이 더 참여를 많이 하면 사실 저희는 좋죠. 당연히 이제 한인이 관심을 가져줘야 네. 타인종들도 관심을 갖게 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인들이 그 중심에 들어와서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나 동포들에게 혹시 네. 당부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예.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침체되어 있는데 네. 이런 음악회 그래도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앉아 계신다면 분명히 좋은 에너지와 행복을 느끼고 네. 그리고 더 밝은 더 밝아진 네.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 음악회 뭐 이렇게 관람료라든가 티켓료 이런 건 없죠? 네, 예. 네. 음악회는 다 무료고요. 무료로 오시고 네. 그리고 그 CD만 하나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교회는 이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예요? 예, 일단은 두 교회에서 아직은 리밋을 정하지 않고 계셔서요. 예, 마스크만 착용하신다면 예, 부담 없이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예, 그렇죠. 저희 교회는 두 교회 다 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바쁘신 시간 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경애입니다. 바르게 보이는 곳이 뉴욕 맨하탄이에요. 여기
큰딸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휴가차 지금 온 거예요. 바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유엔 본부입니다. 여기 영화에 많이 나오죠. 여기 뭐 보통 미국 영화에 여기가 그 주제니까. 이거 맨하탄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대서양 바다가 있으니까 동해와 동강이 만나는 거. 바로 건너편 서쪽에는 허슨 리버라고 유명한 허슨 리버가 있고요. 맨하탄과 롱알리 이어가는 다리가 바로 퀸스보로 브리지. 여기 딱 첫 번 정거장이 롱알시리. 제가 여기가 굉장히 정감이 가는 것은 22살에 미국 땅에 왔을 때 처음 내린 곳이 바로 뉴욕이거든요. 고향 같은 기분이 들어요. 뒤에 보이는 퀸스보로 브리지, 저 다리를 매일 건너면서 저는 항상 꿈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젠가 나는 많은 사람들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교회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교회 건축 문제를 두고 있는 중에 그때 사기단에게 사기를 당하고 교회가 박살이 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엄마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12가지를 해서 12가지 병원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목숨 걸고 죽을 만큼.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세월이 지나 1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에 뭐 3-4시간 자면서 일하고 애들 키우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사는 많은 분들이 투잡, 두리잡 뛰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인들이 치열한 이 미국 사회에서 아이들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데, 저도 아이들 잘 키워서 진짜 이 나라에 필요한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또 유태인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유태인들 친구들이 많고 유태인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구나 그걸 제가 저도 모르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교육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치열하잖아요. 사실은 공부는 일단 기본이고 뭐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전인 교육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 3명이 다 운동선수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여기 가까운 남미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이제 남미 쪽으로 선교를 많이 보냈죠. 공부 1등 하는 거 안 해요. 그냥 그런 마인드 자체를 좀 글로벌화, 국제화 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뭐 엄친아라든가 뭐 공부 잘하고 착하고 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그렇게 우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아이들 키우시다가 힘들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 저희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그 말씀 하셨거든요. 눈을 뜨면 하루에 1000번을 감사를 해라. 1000번을. 고생은 다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걸 감사를 승화시킬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나님 허락하신 한까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거,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 또 꿈이 있다면 아무래도 제가 교육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들에게 크리스천 학교를 많이 세워서 그 지역에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재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을 찾아가 볼까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네네. 걱정이 되는 부분도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도 그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바라는 부분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병에 걸릴까? 그렇죠. 치매에 걸릴까? 그렇죠. 아니게 되면은 나는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없을까? 그렇죠. 또 젊게 살 수 없을까? 네. 이러한 바람들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수영장에 수영장 티켓을 끊어가지고 매번 갈까요? 네. 아니게 되면은 스파에 가가지고 스파 회원권을 뭐 100불, 200불 어찌 끊어가지고 또 주기적으로 갈까요? 네. 아니게 되면은 어디 그 짐에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할까요? 네. 아니면 뭐 어떤 그 이 특별한 이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요가 클래스에 가가지고 요가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고 네. 그것이 오히려 거치장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네.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되면은 그걸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기 쉬운 거, 또 접하기 쉬운 거, 또 돈 안 들고 또 기분 좋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비켜나가세요. 그러니까 왜 그걸 비켜나가십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이런 병을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크게 오늘 이 시간을 빌어 가지고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한 가지는 마음 의지를 마음을 어떤 특정한 마음을 가지실 것, 특정한 마음이라는 그게 겁니다. 무슨 뜻이죠? 어떤 특정한 마음이라뇨? 예를 들어서 네네. 나는 그냥 앉아 있어서 TV를만 보거나 네네. 아니면 난 누워서 네. 손주들이 놀게 내버려 두고 그냥 누워서 있거나 아니게 되면 맨날 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네. 우두커니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보내시거나 이런 것으로 보내실 건지 네네. 아니게 되면 손주가 있으면 손주를 데리고 마당에 나가서 같이 뛰어놀거나 네네. 아니면 손주의 이 손톱을 깎아주고 손주의 또 이가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네. 손주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고 이러한 어떤 자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음 네. 또 이렇게 그냥 내몰라라 하고서 그냥 그 제3자적인 입장으로 본인 스스로를 가둬두지 마시고 네. 자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제 지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자식이랑 함께 사는 집에서는 손주랑 손녀랑 뭐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노인 아파트 가서 계신다. 네, 그럼 그럴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거를 그런 말씀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만일에 그 노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계시게 되면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려니 네. 누군가가 내 대신 해주려니 그 다음에 저것은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려니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고립되시지 마시고 네. 달겨들어서 하십시오. 청소요? 청소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청소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옷도 개시고 네. 빨래도 하시고 양말도 손수 빨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먼지도 그 젖은 수건으로 닦아보시고 네. 옷 매무새도 바꿔보시고 네. 머리 손질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지를 마시고 네. 뭔가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뭔가 자꾸 허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동기부여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단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우리의 그 어떤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육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육체가 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젊어져요. 네. 그래야 오래 살고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네. 원활하게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육체거든요. 그럼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육체를 건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네.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을 쓰십시오. 근육을 쓴다면 뭔가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조금 나아가서 조금 좀 내가 의욕이 좀 생겼다. 그러면 가벼운 아령, 네. 5파운드짜리 아령이 아주 좋습니다. 네. 5파운드 아령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만큼 근육 운동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소개 말씀 시켜드렸던 그 플랭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엎드려 가지고 이 팔꿈치라는 거. 팔꿈치로 네. 그대로 수평감을 유지시켜 가지고 네. 보통 한 20초, 30초, 네. 50초, 한 1분 반, 2분, 어느 분들은 3분 가량도 능히 하십니다. 네. 그거를 하시게 되면 우리의 코어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첫째, 우리 메타볼릭 시스템,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네. 좋아지고 빨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코어에서부터 근육이 살아나게 되면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네. 뭔가 하고 싶어지게 되면 그 식구들한테 자제분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친구들하고 잡담도 해보고 야 놀러 와라, 놀러 가겠다. 그다음에 우리 한번 밖으로 같이 나가서 걸어볼까? 가을인데 우리 밖에 나가서 좀 걷다가 올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생깁니다. 네. 이러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냥 앉아 계세요. 그리고 혹시 뭐 무슨 조용한 그 드라마 같은 거나 보고 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아이고 이제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다가 그러고서 1년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친구들이 보기에 팍상 늙어 보입니다. 아주 약해 보입니다. 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못된 병들이 역병이라도 들이닥치게 되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피해가 돼야 되나 네.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면 동기부여 해가지고 자꾸 움직이십시오. 라인 댄스 하시고 싶습니까?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그냥 라인 댄스 하실 만큼 해보세요. 끈기 있게. 1분 좋습니다. 2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둘이서 셋이서 라인 댄스 아니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같이 네.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이 보장되시는 어르신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통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신 그러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드물어요. 사실은 드물어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집행일 짓고서도 빨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일을 짓고 빨래를 하시거나 집안일을 돌보시거나 걸으시는 분은 얼마 있으면 집행일을 집어 버리십니다. 근데 노인 아파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간병인들이 와서 이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간병도 해드리고 식사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그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인데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간병인이 오는 거 웬만하면 오지 말도록 해야 돼요. 네. 오게 돼가지고 혹시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메디케이드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호스피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어서 오시게 되면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서 같이 하십시오. 네. 같이 음식도 같이 하세요. 시금치, 나물 같이 삶고 같이 하시고 같이 하십시오. 앉아가지고 드시지 말고 목욕을 하세요. 목욕을 하실 때 앉아 있게 되면은 이 비누질하고 물로 씻겨드리고 너무 좋습니까? 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그럴 때도 그럼 앞에는 내가 씻을게. 뒤에 등이나 좀 밀어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병인이 오더라도 함께 같이. 움직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차라리 제가 어떤 분들에게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간병인 보고 앉아서 드라마 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청소하고 할 테니까 이거 무거운 거나 좀 덜어줘. 네. 그리고 내가 혼자 해보는 겁니다. 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고 그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거고 나를 젊게 하는 거고 네. 내 집행일을 집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식욕도 더 늘어나고 잠도 더 잘 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건강 따로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간병을 없이 90세, 100세 사셨어요. 제 할머니는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99세에 돌아가셨을 때 너무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그날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분은 마늘을 까셨어요. 와. 마늘을 만큼 넣고 마늘을 까시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뭔가 자꾸 알아서 움직이시고 네. 이게 고추도 따시고 깻잎도 따시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그 저기를 잡초도 제거하시고 네. 어려운 거 말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거에 제가 여러 가지 소상한 말씀을 비타민에서부터 네. 여러 가지 그 병을 이기는 음식 같은 거를 많이 소개를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전부 지키시려면요 힘드세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그걸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쉽게 먹고 싶은 거 그거를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네. 움직이면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전체를 반만 드시고 워낙 많이 드시던 분들도 네. 반만 드시고 아무리 맛있어도 반만 드시고 조금 이따 더 드시고 하루에 3끼 드십니까? 3끼 말고 5끼, 4끼, 5끼, 6끼를 드십시오. 작게 조금씩. 그리고 나가서 걸으시고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아령하시고 플랭크 하시고 스쿼트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이 뭔가를 자꾸 움직여서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걷기는 배로 하십시오. 네. 보통 걸으실 때 하루에 약 한 뭐 15분, 20분 걸으셨다면 네. 30분, 40분 걸으십시오. 밖에 나가서 자꾸 걸으세요. 친구분하고 걸으세요. 또 누가 찾아오게 되면 집에서 얘기하지 말고 걸으세요. 나가서 자꾸 걸으세요. 걷기는 2배. 네.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뭐 고민되는 얘기, 걱정되는 얘기, 옛날에 나빴던 얘기, 내 옛날 그 서방에 대한 그 이갈리는 얘기, 옛날에 내 애핀내 나한테 속썩이고 자꾸 잔소리하던 얘기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네. 웃으세요. 웃으시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넘쳐나게 됩니다. 네. 일단 웃는 거는 3배. 네네. 웃는 거는 3배.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을 시기해보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질투해봐야 이제 뭐가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이제부터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은 무한정. 네. 사랑은 무한정 하십시오. 네네. 뭐든지 주고 나누고 먹이고 또 대접하게 되면 받고 거기서 웃고 그 다음에 걷고 먹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먹는 것은 평상시에 반 정도 드시고 네. 걷는 것은 평상시보다 배로 걸으시고 네. 웃고 즐기는 거는 3배로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무한정 가지십시오. 네. 이러면 60세가 되셔도 30대 못지않게 젊음을 유지하십니다. 네. 70세가 되셨다고 늙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70세가 왜 늙으셨습니까? 70대가 40대, 50대로 능히 살 수가 있고 네. 젊게 사실 수가 있어요. 아무런 병 안 걸리고 네. 그 다음에 남들 보기에 너무 밝게 보이고 네. 젊게 보이고 부담도 안 되고 오히려 반가운 손님으로 내가 나설 수 있게끔 나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여러분 해보세요.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